네, 안녕하세요. 라헬입니다. 오늘은 개묘년 월별 흐름 중에 첫 번째 영상을 이어서 두 번째 양력 6월부터 양력 9월까지 만약에 시간이 이제 다 좀 짧게 된다면 끝까지 다 할 수도 있고, 일단은 양력 9월까지 어떤 특성의 아이가 태어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년 6월 6일부터 이제 새로운 또 달이 시작되는데요. 기준은 제가 말씀드렸던 절입을 기준으로 한 망종입니다. 이때는 개묘년 무오월이에요. 일단 개하고 무토는 두 개 합을 하죠. 이것을 합화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제 천간의 합은 구성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월지 자체가 오화로 있기 때문에 합이 될 가능성이 높죠. 이런 달은 사실 화가 좀 강한 달입니다. 이제 목화가 강한 달인데, 두 개의 합도 하고, 이제 수생목도 하고, 목생화도 하고, 화생토도 하죠. 이렇게 상생이 되게 잘 돼 있는 달이에요. 특히 이제 여자아이로 태어나는 경우에는 이 달이 좀 어떤 면에서 음을 가지고 태어난 여자아이가 양기가 좀 목기가 화기가 이렇게 강한 사주로 태어난다는 게 좀 어느 면에서 좋죠. 물론 남자아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때 태어나는 아이는 이 오화를 월에 깔고 태어나는 아이예요. 이제 오화는 띠로 보면 말이죠, 말. 이제 말의 특성을 굉장히 강해요. 이 자수, 오, 묘, 유, 이 글자 4개는 모든 그 삼합의 이제 왕지의 글자예요.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 굉장히 이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특색이 강인하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오화의 특성이 강한 사주라고 볼 수 있죠. 또 무게의 합을 위해를 한다면 이제 화가 강한 거니까 이 오화에 힘이 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가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활동력이 매우 좋고 이제 추진력이 강한 그런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높죠. 다만 여기서 조금 애매한 게, 이제 오화하고 이제 묘목은 파사를 가지고 있어요. 형충파해 할 때 파예요. 오묘파라는 것인데, 이제 파라는 것은 서로를 이제 내면적으로 좀 깨트리는 부분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의미는 형인 형살이라든지 이제 충살보다 강하진 않지만, 이 의미도 어느 정도 작용이 강한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파살이 있으면 지금 자리 자체가 조부모님과 이제 우리 부친의 부모님 자리를 이제 뜻하는데, 이 아이한테는 이 아이 사주에서는 자신의 부모님과 조부모님 사이에 약간의 트러블, 정서적 트러블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고, 밑에 이 시기에 이제 오묘파가 되는 이 시기가 초년생, 이제 청년생 이렇게 딱 시기가 있잖아요. 이 시기에 약간의 내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뒤에 날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조금 해소될 수도 있고, 또 대운의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 이 시기에 해소되는 글자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사주 글자 내에 이게 파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 글자를 오롯이 쓰게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화나 묘목이 이제 잘 쓰여야 되는 상황, 잘 쓰여야 되는 사주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들끼리 합도 되고 이제 상생도 되는 편이기 때문에 6월달 태어나는 아이는 괜찮은 편에 속하는 거죠. 또 이제 이 무토의 이제 오화는 이제 양인이에요, 양인. 이 글자에 양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특히 월에 양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갈 때 어느 정도 힘을 잘 발휘한다는 거죠.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이 사회적 역할이 이 일간이 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 양인을 이렇게 이 기둥 자체가 부모 자체가 양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부모님이 힘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리가 어쩌면 이 사주는 강인한 글자가 될 확률이 높죠. 이 전체의 사주가. 부모 자리가 강인하면 장점도 많죠. 네, 장점이 많죠, 사실. 네, 아무래도 부모가 아이한테 커버해 줄 수 있는 힘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양인살이라는 것은 뭐 사실 어떤 식으로 발현되어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뭐 골치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이거는 이제 일간의 글자로 뭐 여기가 양인이 생기는 게 아니고 네, 월간에서 이제 월지를 봤을 때 양인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자리로서 네, 요런 형태로서 이 아빠의 글자가 요 자리가 아버지거든요. 네, 아버지의 글자가 강인하다. 그러면 역할을 이제 잘 해주시겠죠. 아빠의 역할을. 다음 달은 7월이에요. 네, 양력 7월. 양력 7월은 이제 소설하는 네, 절입으로 시작되고 2023년 7월 7일 날짜로 시작되는 네, 달입니다. 계묘년의 기미월이죠. 네. 일단은 천간. 네. 천간은 이제 뭐 서로 이제 극하는 글자의 오행을 가지고는 있어요. 개수하고 기토. 그리고 지지는 이제 묘미로 이제 삼합을 하죠. 원래 해묘미로 이렇게 삼합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글자가 있으니까 삼합을 하죠. 이 사주도 목기운, 예, 막 왕지에 있는 목이라는 기운이 이렇게 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목기운이 강한 네, 달이 되겠습니다. 또 미토는 늦여름, 네, 늦여름을 뜻하기 때문에 미토 안에는 네, 뭐 화의 기운도 있고 목의 기운도 있고 삼합으로 목의 기운도 있고 방합으로 화의 기운도 있지만 어찌됐든 옆에 있는 글자를 통해서 목의 기운이 더 많이 발현이 되는 거죠. 전에 제가 진월을 설명하면서 이제 토월을 갖는 시기는 뭐랄까 조금 인묘시키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크게 좋게 작용하기보다는 좀 어렵게 작용하는 면이 많다 이런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합이 네,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뒷 글자에 따라서 네, 또 뭐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묘미의 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토의 기운이 좀 약해질 수 있어서 이제 인묘에 되는 부분이 뭐 조금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인묘는 또 인묘니까 미토에 인묘되는 글자는 네, 간목과 네, 개수예요. 네, 바로 이 천간에 뜬 개수를 인묘하고 이제 간목이라는 글자를 또 인묘시키죠. 근데 물론 이제 모르죠. 뭐를 뜻하는지 모르죠. 이 간목이랑 개수는 일간에 따라서 뭐 지칭하는 이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뭔진 모르겠지만 간목과 개수는 인묘시킨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 어쨌든 이 기토하고 미토는 토죠. 또 묘목하고 미토는 둘이 합해서 목이든 목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물이라는 글자가 매우 중요한데 어쨌든 뭐 여기에는 이 토에는 화라는 기운도 있고 뭐 목이라는 기운도 있으니까 일단은 뭐 화나 목이라는 기운은 두 번째 치고 그러면 이제 수라는 기운이 진짜 중요한데 수라는 기운을 이제 인묘시킨다는 것 자체가 수의 기운이 좀 불균형을 이룰 수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뒤에 태어나는 글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 사주에 이때 태어나는 아이는 이제 수가 좀 관건이 어떤 형태가 될지 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월에 태어난 아이는 일단은 중용적인 자세를 기본 겉으로 보이는 토가 어쨌든 강하기 때문에 중용적인 자세, 약간 드러내지 않는 것, 자신의 성질을 사실 이제 늦봄이면 가장 마지막에 화려하게 꽃을 이제 피우고 열매로 딱 떨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가장 추진력과 강인한 성격을 가질 수 있지만 토라는 성분이 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좀 조화력에서 많이 떨어지는 이거 사주죠. 이게 오행으로만 볼 순 없지만 오행적인 부분에서도 조화력이 좀 떨어지고 서로 상생하기보다는 이게 합으로 묶여서 목이 굉장히 중요한 사주가 된다면 당연히 이렇게 합으로 묶이는 게 긍정적이지만 만약에 토나 다른 글자들이 중요하다면 이렇게 합이 되는 게 글자를 이제 제대로 써먹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이때에 태어나 봐야지 어느 날에 태어났는지를 알아야지 확실하게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완전히 꼭 피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른 달에 비해서 좀 좋고 나쁨이 섞여 있지만 안 좋은 부분이 조금 더 많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8월 양력 8월생이죠. 2023년 8월 8일부터 시작되고 이때는 입추예요. 드디어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시기죠. 날짜상으로는 되게 한여름 같지만 사실은 입추가 시작되면서 약간의 그 화기가 꺾인다고 볼 수 있어요. 개묘년, 경신 월이에요. 또 기둥의 글자가 나왔죠. 통글자가.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목이랑 화의 기운이 강했다면 이때부터는 금이 통으로 들어오면서 금기운이 매우 강해지죠. 금기운이 강해지고 금생수 이렇게 하지만 밑에인 이제 목과 밑에 금은 서로 극하고 있죠. 또 이 두 글자 묘하고 신은 원진입니다. 원진살. 원진살은 좀 충이랑 형이랑 다른 형태의 사람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드는 살이에요. 같이 공존은 합니다. 이 충이나 형은 서로를 그대로 공존하지 않게 만들지만 이 원진살은 서로를 존재하게는 해요. 그 자신 그대로. 존재하지만 서로가 계속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태어나는 아이는 일간에 따라 이 글자들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조부와 이제 부모 사이가 계속 애증의 관계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이 아이가 어린 시절에 이 시기에 뭔가 계속 애증을 가진 사회, 학교 생활, 공부, 뭔가 자신의 감정적으로 놓지도 갖지도 못하는 그런 형태의 시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당연히 대운에서 이 부분을 조절도 해줄 수도 있고 또 매해 운에 따라서 들어오는 글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조절해 줄 수는 있지만 일단 원진살은 피하는 게 좋죠. 충이나 형 다음으로 피하는 게 좋은 게 원진살입니다. 8월 달에 낳는 아이는 사실 이 금이라는 열매를 기둥으로 가졌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좋긴 좋아요. 왜냐하면 결실을 잘 맺는 행동을 하는 아이인 거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어쨌든 비상하고 또 여러 가지 자신이 한 거에 비해서 결과가 좀 좋게 나올 수도 있죠. 금이라는 거 속성 자체가 열매를 이제 뜻하니까.
열매를 가지고 태어나는 애들인 거라서 사실 이 월이 나쁘진 않아요. 다만 이 연하고 월이랑 만났을 때 원진살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어쩌지도 못하는 살인 거라서 궁합에서나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이 작용되는 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되면 관계, 나하고 여기에 이제 자리 자체는 조부하고 부모님을 뜻하지만 명칭은 또 다르죠. 일간에 따라서 식상이 될 수도 있고 관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만약에 이게 관이라고 하면 관이 원진살이 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관보다 이 월에 있는 관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원진이 계속 이제 껴있으면 가질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늘 동반한다는 거죠. 그래도 그게 능력을 길러주는 데에는 또 어떤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굳이 선택을 하라면 8월 달 아이는 굳이 선택을 안 하는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9월 달, 양력 9월 달이죠. 양력 9월 2023년 9월 8일부터 시작되고, 절입을 백로예요. 절입이. 이때는 계묘년 신유월이에요. 또 이제 기둥의 글자가 들어왔는데, 신유가 앞서 말했던 경신보다 더 완벽한 사실 열매예요. 이거 자체가 보석을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월에 있다는 거는 열매를 아예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가장 피해야 되는 충이 나왔습니다. 묘유충이죠. 이거는 이 시기에 흔들린다는 거거든요. 무조건 충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다만 대운에서 늘 얘기했듯이 이런 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시기, 이 시기에 그런 글자가 들어오면 좀 덜 하거나, 또 일간이나 시간에서 이 충을 잡아줄 수 있는 합이 들었다던가 이렇게 되면 해소는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충은 충이에요. 충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충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삶의 형태나 생각하는 것부터 완전히 좀 달라요. 두 가지 기운이 서로를 완전 양극단에서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아이한테는 그런 내적 갈등이 늘 있는 거죠. 근데 내적 갈등이라고 하기에는 지지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상황도 오는 거예요. 부모님 자리에 충이 있고 조부모님하고의 충, 서로를 충하니 서로가 글자가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은 내 인생에서 이 월이라는 글자가 매우 중요한데, 내 인생의 환경, 가족, 사회, 학교가 돼야 되는데, 이 글자가 충으로 인해서 늘 이 상대방 옆에 있는 글자와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거면 인생이 좀 다사다난하죠. 그럼 우리는 가장 피해야 할 달로 첫 번째는 9월을 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글자 자체는 좋단 말이죠. 이제 신유라는 거 자체가 부모로서는 뭔가 한 자리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굴곡을 가지고 그게 아이 인생에 많은 걸 미치기 때문에 영향을, 또 이 뒤에 글자에 따라서 부모가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만약에 이게 배우자 글자로 있다던가 자식 글자로 있다던가 하면 자리도 자리이지만 글자 자체의 그 육친으로서도 좀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9월은 이제 피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4개월을 또 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는 양력 2월부터 5월까지 이제 했고, 지금은 6월부터 9월까지 일단은 촬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양력 10월부터 그 다음 해 1월까지
보통은 이제 2월, 입춘 기준으로 2월 며칠 날 이제 해가 바뀌니까 그 기간까지겠죠. 네, 그러면 이번 주에는 네, 일단은 4개의 달을 하고 다음에 또 남아있는 4가지 달을 한 다음에 최대한 이제 피해야 되는 달을 꼽아 드리고 그 중에서도 좀 좋은 시기도 제가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